자, 여기는 이산을 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사도세자예요. 미친 짓 하더니 11살에 뒤주에 가둬 죽었어, 사도세자가.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도가 뒤주에서 죽는 순간 역적의 아들이 돼서 여기는 홍씨하고 같이 쫓겨난 게 여기는 이산이에요. 근데 쫓겨났다가 대안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영조가 다시 불러요. 불러갖고 시험을 딱 해봅니다. 여기는 해경궁 씨한테 물어봐. 네 마음이 어떠냐? 이때 홍씨가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이산은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홍씨가 자신을 낮춥니다. 저희 모자가 전하의 성은 덕택에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감사 또 감사, 성은이 만극할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속으로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게. 영조가 미안해합니다. 내 마음이 많이 미안하였는데 네 말을 들으니 더욱더 가슴이 아프구나. 여기는 이 아이를 내가 세 손으로 지목하려 하는데 괜찮겠니? 여기는 역적의 자식이라 호적을 파야 한다. 이제 이 아이는 네 자식이 아니다. 죽은 내 또 다른 아들 효장세자의 아이로 입적하려 하니 괜찮겠니? 이때 해경궁 홍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요. 남편 그렇게 보내놓고 자식까지 호적에서 파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여기는 해경궁 홍씨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큰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을 하면서 여기는 이산은 세손 수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는 럭키가이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아.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산은 사랑을 못 받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동중전 보내놓고 아버지한테 꾸중밖에 더 들었냐고요. 이산은 어때요? 아버지 사도가 뭐 엄마가 이 정조한테 한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고, 아버지 사도가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치던 안 미치던 희한하게 이산만 그렇게 이뻐했대요. 태몽도 이 사도가 꿨어요. 용꿈을. 아버지의 사랑받죠. 거기다 할아버지가 또 너무 사랑을 해.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자식을 괴롭혔던 건 자기가 이제 힘이 있었으니까 괴롭혔는데 이제 나이 80 다 돼갖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이뻐. 그리고 이산이 죽으면 대안이 있었죠. 자식 죽여놓고 손자마저 죽이면 그 다음 대를 누가 이어? 엄청나게 이뻐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그렇게 여기는 이산을 이뻐해서 이산이 공부할 때는 몰래 같이 잠도 자지 않았대요. 아버지 사도와 다른 점은 뭐죠?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사랑받은 자.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베풀 사랑이 없지만 사랑을 받은 자는 베풀 사랑이 넘쳐난다. 그래서 여기는 이산은 정조라는 성군 중에 성군이 된 거죠. 이 정조의 모든 업적이 다 애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가 집권했던 24년 3개월 동안 그의 업적, 그의 애민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정조는요, 꽃에 비유하면 무슨 꽃? 그렇지, 연꽃에 비유하면 돼요.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고결하게 피어나서 그 향기를 은은히 풍기는 연꽃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정조였습니다. 이 정조가 얼마나 사랑받고 효심이 깊었냐면 정조의 한글 편지가 얼마 전에 공개됐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자기의 외숙모한테 쓴 한글 편지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풍의 기후 평안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해석이 있어요. 상풍, 차가운 바람 때문에 건강이 평안하신지 문안 알리고자 합니다. 뵌지 오래돼서 제가 섭섭하고 그립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편지를 받고 이제 좀 마음이 놓입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외숙모.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 이게 8살 때 정조가 직접 쓴 편지예요. 너무 귀엽죠. 이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표출이 되는데요.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아버지 무덤을 수원에다 두잖아요. 그 수원에 아버지 무덤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된 다음에 되게 효자예요, 정조가. 왕이 된 다음에 취임식 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신들 모아놓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사도세자의 죽음을 방관하고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일러 바쳤던 서인 노론 세력들은 그때 정말 똥 싸는 줄 알았을 거예요. 뭘로 들렸을까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얘기가. 나는 곧 너희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이걸로 들린 거죠. 하지만 그는
보복을 최소화합니다. 숙청을 최소화했죠. 폭군 연산이 아니라 성군 정조로 발돋움했어요. 이분은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서울이 있으면 한강이 있죠. 아버지가 죽어나간 여기는 서울이 싫었어요. 그래서 직관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명당이 어디냐? 최고의 명당은 여기는 수원이 옵니다. 그래, 그러면 아버지의 무덤을 여기는 수원에다 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버지 무덤을 여기는 수원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수원으로 옮기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는 정조의 부인이 태기가 없었는데 입덧을 합니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순조거든요. 정조 아들 순조. 근데 순조가 태어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생일날 태어나. 아들하고 엄마하고 생일이 같아. 근데 오늘날 같으면 야, 그거 신기하네라고 했지만 옛날 뿐이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풍수질이다. 아버지의 은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정조는 틈만 나면 여기는 수원으로 아버지 성묘를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울 경복궁에서 수원 갈래도 차 막히면 오래 걸리는데 그때는 2박 3일 걸립니다. 왕이 한번 행차를 내면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로 끊임없이 성묘를 갔던 분이 바로 정조세요. 근데 한번 성묘를 가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아버지 성묘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명분 삼아 백성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 당시 정조의 시흥환 어행렬도라고 그 그림을 보면 무릎 꿇고 큰절하는 백성이 아무도 없이 다 꼿꼿이 서 있어. 춤을 춰요. 노래를 해요. 국민적 대축제예요. 백성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백성은 나의 자식이다.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힘드냐 직접 가마에 내려서 손을 잡고 물어봐요. 그래서 가마가 멈추고 그날 유숙을 할 때 무조건 오늘 민원 가져와. 3일 안에 해결해줘요. 그래서 재위 기간 중에 해결해준, 직접 처리해준 민원 3,500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조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볼까요? 이게 수원 화성이에요. 이 수원 화성은 정조대왕의 꿈이 서린 건데 많은 분들이 뭐 화성을 별장으로 하는데 별장이 아니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은퇴하면 우리 어머니 70되는 해에 내 아들이 15이 되니까 15이면 성인이니 왕을 물려주고 나는 어머니 모시고 여기는 화성으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여기는 화성에서 이상사회를 건설해보고 공자가 말하는 대동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성공하면 그 거점 개발 방식으로 조선에 다 그런 성공 케이스를 확대시켜야지. 그런 꿈에서 만들어 놓은 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정조가 이제 해경궁 씨가 60되는 해에 해경궁 홍 씨하고 아버지 사도세자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럼 60 회갑잔치 같이 해야 되죠.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 어머니 우리 저기 수원에 아버지 뵈러 갑시다. 해경궁 씨 안 가거든요. 어떻게 봐 자기 남편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일러 바쳐가지고 못 갑니다. 어머니 가시죠. 그래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여기는 수원으로 갑니다. 그때 해경궁 홍 씨가 쓴 글을 보면 가슴이 메여요. 그냥 걱정이 하나예요. 망극하다. 우리 아들 정조께서 아버지 성묘 갔다가 통곡하고 울부짖느라 기절을 몇 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가가지고 아버지 무덤에서 울고 통곡하다가 옥체가 상할까 그것이 걱정이다 라고 갔는데 가자마자 해경궁 씨가 통곡하다 본인이 기절을 해요. 본인이.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한 채 여기는 정조는 순조가 15살이 됐어야 되는데 4년 전인 순조 11살 때 1800년에 등에 난 종기가 온몸으로 번져서 결국은 승하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해경궁 씨가 정말 불쌍한 여자인 게 정조보다 더 살아요. 남편 먼저 보냈죠. 자식 먼저 보냈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70을 맞이해서 쓴 책이 그게 한중록이에요. 근데 그 한이 그 한가을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가한 중에 70 먹은 노파가 과거의 일을 적는다는데 그거를 한 맺힌 글이다라고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해경궁 혹시 한중록 그냥 서점 가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뭡니까? 그 책이 제일 한자를 원래 한글로 쓰여진 거지만 그래서 그래도 그 오늘날의 그 어법에 맞게 잘 해석한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 당시 상황을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조대왕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의 교육과 불통의 교육,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받지 못한 자는 베풀 사랑이 없다, 이런 교훈을 얻어봤어요.